또 다 일러보면 저 씹어먹어도 돈이 안 풀리는데 그래도 보지 못할게. 일본 가서 그만치도 해주면 갱간하면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 안 해요. 그게 나쁘다. 나가 나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 안 죽어서 사지하고 봐주면 좋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김복득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령 강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입니다. 나는 일본이 결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원죄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고통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행복했던 기억도 슬프고 아팠던 기억도 세월이 흐르면 옅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다 그렇게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그래서 가슴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곪게 하는 기억도 있다. 올해 95세의 김복득 할머니. 그녀의 가슴 속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있다. 8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고통의 과거. 강제 일본군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8년의 세월이다. 고모집 간다고 고모집이 어디가 있는 고모 장소부 있었거든. 배를 타러 나가다가 그리 돌아가다가 잠깐 와보라 이래. 그래서 갔다 가니까 좋은 데가 취직할 데가 있으니까 갈라냐 뭐 또만 안 갈기라고 이러는 게 이 배를 작은 배를 타라. 타면 안 죽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난리 치고 막 그럴 모르지. 그때 배 타고 가면서 헤이스 남자들한테 헤이스 내 평생 안 무서 하던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나이의 소녀에게 낯선 타국 땅에서의 위안부 생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도 참기 어려웠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극들 역시 어린 소녀를 더욱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다가 아베는 사람이 있거든. 나 총살해 버려. 도망가는 여자들 잡으면 총살 시키고. 한 여성으로서 당한 치욕도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그것이 한 개인으로부터가 아닌 한 국가와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이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김복득 할머니 한 사람, 위안부 피해자들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난 베이고 골문 생책이다.
김복득 할머니에겐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 시민 모임 송도자 대표. 그리고 통영여고를 비롯한 주변 학교의 자원봉사 학생들이다. 많이 받으세요. 홀로 지내고 있는 할머니에게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이 있어 한 번 더 웃고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눈부시던 날, 김복득 할머니는 가을 꽃나들이에 나섰다. 코스모스 꽃과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을 보며 할머니는 꽃보다 더 환하고 밝게 웃었다. 할머니의 마음은 어쩌면 꽃밭 안에서 해맑게 웃으며 마음껏 뛰노는 18 소녀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통영여고 학생들에게 김복득 할머니는 또 다른 큰 의미이기도 하다. 2012년 4월 할머니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통영여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나라 잃은 서름과 가난 때문에 마음껏 누려보지 못한 아름다웠을 청춘을,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좀 더 드넓게 펼칠 수 있었을 자신의 꿈을 할머니는 학생들을 통해 느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고령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주저없이 나선다. 1994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 등록한 이후 각종 인권 캠프와 수요 시위, 일본 나고야 오사카 증언 집회와 교류회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활발한 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 등록한 국내 피해자는 총 236명. 그중 생존자는 단 60명뿐이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남이 알까 무섭다는 이유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김복득 할머니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그리고 뼈아픈 역사를 깊이 새겨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도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잘못 인정은커녕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며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부 일본 극우단체들. 할머니의 아픔이자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 이들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깊어지게 한다. 애써 상처를 덮어가며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김복득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죽기 전에 정말로 사지를 받고 잘못했다고, 그게 옳다 이면 나 그게 제일 소원이다. 다른 건 없다. 나는 이런 말만 하면 나는 때린 듯이 눈물이. 할머니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다. 할머니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이 눈물과 아픔은 역사를 바로잡는 밑거름이어야 하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이끌어내는 힘이어야 한다. 할머니가 정인이 되셔가지고 할머니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거, 또 일본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이 변하고
18 소녀는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됐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여성의 존엄성을 말살했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뭡니까? 내나 시집 가는 거. 저기 쪽두리 쓰고 시집 가서. 시집 가서 막 애옹지용 살라. 요시 남한 노인들도 선거 지고 댕기었대. 그런 게 힘이 들다. 그럼 지금 그래가 한번 살아봐주십시오. 그게 지금 어머니 가장 소원입니까? 그게 소원이. 소원이라. 김복득 할머니의 소박한 소원. 시집가서 아웅지웅 살고 싶다는 그 평범한 일상을 다음 생의 소원으로 간직해야만 했던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김복득 할머니의 용기와 그 안에 간직된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